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귀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시장 상황 보기 전에 우리가 또, 공부할 거는 항상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PEG를 들고 나왔어요. PEG. PEG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아시는 거 많을 거예요. 뭐 어떤 거? PER. 뭐 하나씩 차근차근 넘어 짚어보죠. PER이 뭡니까? PER? 요거는 바로 순이익, 주당 순이익에 대한 주가의 현재 상황이잖아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9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개방하면서 우리나라 이거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적극 사용해서 투자 수익을 크게 봤던 게 PER이었어요. 그래서 PER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이 좋더라라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설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PER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순이익, 주당 순이익에 대한 주가의 저평가, 고평가, 주가가 얼마나 순이익 대비 높은가, 낮은가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이거 PER은 이제 주가가 낮을수록 뭡니까? 낮을수록 PER이 낮고 저평가돼 있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PBR. 자, PBR 있어요. PBR. PBR인데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할 때는 PBR을 많이 또 보는데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평가 대비 이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높은가 낮은가를 말하는 건데 보통 PBR은 1을 기준으로 해요. 1을. 자, 1이 있는데 이 PBR이 1이다 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기업이 만약에 상장 폐지한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항상 잘 될 수만 없죠. 뭐 나중에 흥망성쇠가 있고 나중에 결국은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상장 폐지 후에도 기업은 존속이 되는데 상장 폐지도 모자라서 이 기업이 몽땅 자신의 건물이나 공장 부지, 매입, 뭐 토지, 주식 이런 것들을 모두 팔아버렸을 때 남는 것이 자산이죠. 자산 가치인데 그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팔았을 때 바로 1이 된다. 1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다. 10,000원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가총액 대비 바로 이런 건물을 모두 팔았을 때에 뭐 10,000원어치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식을 10,000원 가졌을 때 건물, 토지, 자산 가치를 모두 팔았을 때 10,000원을 다시 주주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은 돼야 돼요. 1은 돼야 되고 1보다 낮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낮다 그러면 좋죠.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만약에 건물이나 모든 것을 팔았을 때 자산 가치가 10,000원이다. 10,000원인데 지금 이게 0.6이라고 한다면 PBR이 0.6이면 6,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건물과 토지를 자산을 모두 팔았을 때 10,000원을 돌려받는데 지금 6,000원에 제가 샀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물건을 만약에 뭐 이런 물건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6,000원에 산 겁니다. 이거를 6,000원에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6,000원에 샀는데 이걸 팔았어요. 이 회사에서. 그러면은 10,000원을 제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의 차익이 남죠. 아무튼 이런 PBR 이것도 1 이하로 좀 살펴보면 좋겠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PEG입니다. PEG. 자, PEG인데 그럼 PER과 PBR만 해도 지금 투자의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도대체 뭐 PEG까지 알아야 되나 하면서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PEG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첨단 기술주의 수익 관련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지표로 바로 첨단 기업 주식은 이 성장률을 감안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고안된 게 바로 PEG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첨단 기술, 예를 들어서 뭐 VR주라던가 아니면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고성장주 있죠. 고성장주 뭐 예를 들어서 제약주, 바이오주
바이오주도 뭐 첨단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성장주로서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것에 대비해서 그만큼의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저평가된 가치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고를 때는 이 PEG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수익성 고성장주는 사실상 PER과 PBR을 적용시키면은 안 먹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어떻습니까? 네이버? 네이버가 자산이 많을까요?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와 뭐가 있을까? 현대중공업 비교해 보자면은 물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자 보시면은 기업 가치 굉장히 PBR 수준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PBR이 0.73에 불과합니다. 0.73. 자, 그런데 네이버를 보시면은, 네이버는 지금 PBR이 8.73이에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건 뭐냐면은, 현대중공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배가 있고, 뭐 조선업, 건설업, 여러 가지 뭔가 중장비, 중후장대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현대중공업이죠. 당연히 공장이 있고, 배가 있고, 그 거대한 선박 자체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이걸 팔아서도 뭐 수천억이 남아요. 선박 하나 만드는데도 뭐 수천억, 뭐 3천억, 2천억 이렇게 수주 받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자산이 되는데, 그리고 뭐 공장,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시설, 엄청난 다 자산들이죠. 그 또 공장에 대한 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자산이 필요할까요? 사실상 우리가 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치면은 네이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를 더 많이 접하고 네이버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네이버는 그런 엄청난 토지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필요 없고요. 굴뚝산업이 아니죠. 그리고 뭐 선박 이런 것들 필요 없고 또 뭐 건물 같은 거 현대건설처럼 이렇게 막 지어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죠.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설 중장비 뭐 포크레인이라던가 뭐 선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이 인력 그리고 브랜드 네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PB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고성장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실제상 자산이 없어요. 실제 자산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네이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숫자상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3년부터 뭐 2015년까지 거의 뭐 1.5배 가량 성장을 했다, 매출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20%를 상회하는, 20%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2013년에 112%, 그리고 2015년에 26%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조선주도 별로 안 좋죠. 아까 전에 네이버가 영업이익률이 20%를 3년 연속 넘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아니라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세상에 지금 마이너스 3.3%를 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2015년 말 12년 분기로 봤을 때 결산을 봤을 때 마이너스 3.3%고 201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18%예요. 2013년에는 플러스 1.4%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것이 확실히 자산이 높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활용해야 될까? 바로 PEG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자기 자본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ER 등을 투자를 하면서 많이 살펴보는 지표들 중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 저는 PEG가 가장 강력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주가 이익 증가율입니다. 이것은 PER을
자, 바로 주가 순이익 증가율로 나눈 것이에요. 약간 복잡해 보이죠? 한번 제가 화면에다 써서 말씀드릴게요. 뭐 PEG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PER을 만약에 모르신다. 지금 화면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신다 하시면은 일단은 서점을 가세요. 서점을 가셔서 주식 관련 책을 보시고 PER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주식을 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뭐 다음 등등 포털 사이트에서 또 팍스넷 이런 곳에서 PER을 검색해서 검색을 해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나누기 1 더하기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PEG는 PER을 1 플러스 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결국은 PEG도 어떻게 됩니까? PER이 높으면 PEG도 높아지고, 분자가 바로 커지면은 이것도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면은 PEG도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PEG도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지만 이 성장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다거나 뭐 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평가할 때는 이 성장률이 여기서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PEG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은 최근 2015년 결산 기준상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마이너스 3.3%였나요? 아무튼 마이너스 3.3%라면은 여기 마이너스 3.3%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PEG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PER은 훨씬 높지만 결국은 PEG 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점들을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ER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주가로 투자한 금액을 얼마 만에 회수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첨단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주, 아까 네이버처럼 그런 것들, 속칭 이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PER 개념이 가치평가에 어렵죠. 자, 성장성이 높지만 현재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낮아서 PER이 수십 배에 이르게 되면은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PER이 높은 성장주의 가격 상승을 설명하고 투자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PER을 응용한 PEG가 도입이 되었다. 자, 그래서 PER과 주가를 수익성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반해 PEG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성의 성장성을 가미를 했습니다. 성장성.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성장 종목이 PER과 PER이 낮고, 또 고성장 종목 같은 경우는 PER이 높은 경향 때문에 야기되는 종목 성장의 어려움을 PEG 지표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PER 같은 경우 수익성이 반영되는 데 비해 PEG는 성장률이 반영이 되었더라 라는 거.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수익성은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버냐 안 버느냐, 지금 당장 이거고, 성장률은 몇 년 동안에, 뭐 2년 전에 비해서 이 기업이 성장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이 기업이 현재 상태에서 성장을 했느냐. PER은 과거에 뭐 수익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수익이 잘 나오면 되는 겁니다. PER 같은 경우. 그쵸? 과거에 뭐 수익이 ROE, 자기자본 영업이익률이 막 30% 찍다가 지금 10% 찍는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예전에 30% 찍다가 지금 10%다. 10%도 사실상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PER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장률 같은 경우 어때요? 30에서 1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장성은 둔화되었고, 그런 점들은 가미가 안 되기 때문에 PER에선 그런 점들을 가미를 못하고 PEG는 과거의 기업에 비해서 성장성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PEG는 이 PER을 3년에서 5년간의 예상 EPS 성장률을 나눈 것으로 PER과 이 EPS 성장률 사이의 비율을
1과 비교해서 1보다 작을수록 PEG가 1보다 이것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은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지금 PEG 왜 이렇게 자꾸 영어로 쓰냐,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PEG가 바로 1보다 작을수록 저평가되고 1보다 클수록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EG를 계산할 때 PBR과 비슷한 1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PEG가 기존의 주가 수익률과 다른 점은 미래의 가치를 포함시켰다는 거죠. 성장성을 가미했으니까. 자, 이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피터 린치가 쓴 책, 바로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 책이 있어요. 굉장히 투자의 기본적인 서적인데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서적이고, 기초 우리가 뭡니까? 기본적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적입니다. 사실상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책 현명한 투자자 있죠.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 책들은 저도 한 두세 번 봤는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되게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쓴 월가의 영웅 책은 굉장히 쉽게 구술을 풀어왔다. 이 사람이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재밌게 쉽게 읽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다 알맹이가 다 있는 것이죠. 피터 린치가 쓴 책이 바로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PER이 이익 증가율의 2분의 1에 불과한 주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PER이 이익 증가율의 2배인 주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라고 언급한 이후일 것이에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PEG가 0.5면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2.0이면은 이 주식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PEG의 기본 개념이 이제 이익 증가율이 높을수록 좋은 주식이고 PER은 높을수록 덜 매력적이라는 이런 관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ER과 이익 증가율의 기본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PER이 15고, 자, 그래서 자 볼게요. PER이 15예요. 자, 그리고 예상 EPS 증가율이 10%입니다. 10%면은 PEG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15 나누기 1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PEG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EG가 이거 사용이 간단한 지표로서 투자 활용 시 비율이 1.0 미만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익 증가율과 PER을 통해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기 때문에 또 PEG처럼, 저 같은 경우는 PEG처럼 간단한 지표가 있어서 투자 시 참조할 만한 좋은 자료가 생긴 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15에서 아까 뭐였습니까? 1.5 곱하기 15 나누기 10,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기초적인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거의 다 못하는데, 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자, 계산 누가 합니까? 바로 이 HTS가 다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 켜시면은 그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다 하나씩 하실 거예요. 어떤 증권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증권사든 상관없어요. 삼성증권이든 현대증권이든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금융투자든 상관없는데 다 보시면 조건 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건 검색. 조건 검색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 재무 분석계 조건 검색,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 못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아무리 백날 설명해도 계산 못합니다. 잠깐만요. 조건 검색. 조건 검색이 있어요. 조건 분석이 아니라 조건 검색인데, 여기를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재무 비율 메뉴에서 어떻게 합니까? PEG를 란을 치고 이것을 조건에 대입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 이하로 설정을 해놓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다 쭈루룩 나와요. 0.5로 설정해서
0.5 이하로 설정하면 더 많은 주식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PEG만 보시지 마시고 PSR, 뭐 PBR, PER 또 뭐 ROE 이런 것들을 여러 조건들을 대입시킨다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인 종목들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고 PEG 조건 검색을 통해서 많이 직접 계산한 거 복잡하신 분들은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 많이들 참조 바라시고